네, 괴담 버스터즈 진행하겠습니다. 이영풍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석 변호사.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 200만이 모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입니다. 경찰은 3만 6천 명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연합뉴스에서 탄핵 이후 최초로 광화문의 탄핵 저지 집회, 자유우파 집회가 저 종북 극좌파들의 동원 집회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 이영풍 기자는 단상에도 올라가셨는데 그 광화문 집회 어떠셨습니까? 지금 제가 그날 저기 대한문 넘어서까지 내려갔다가 또 이쪽으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제 집회 참석하신 분들 사이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해봤는데 처음에는 이 세종대왕상 거기까지 사람이 안 찼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게 한 3시 넘어가니까 광화문 거의 앞까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전 차선이 다 통제됐습니다. 광화문 대로가 전 차선이 다 통제됐기 때문에 이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일단 국민들께서. 그리고 그 인도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인도 사이사이에도 다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차선이 통제되었고 그 앞에 그 동십자각 좌파 단체들 나온 동십자각 거기는 인원이 너무 적었어요. 사실 그 연합뉴스 보도가 그건 제가 보니까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0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뭐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광화문 국민대회가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소리도 크게 나고 하니까 저쪽 동십자각 쪽에 있는 탄핵 찬성파들은 아예 그냥 기가 꺾여버리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저쪽은 현장에 나오는 인원들이 현격하게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토요일 탄핵 집회 때 12시에 이제 그 코리아나 호텔 앞에 우리 고성국 TV 본부가 텐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텐트를 친 곳에 가가지고 이제 뭐 우리 또 여러분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저도 그 좌파들 집회하는 거길 가봤어요. 왜냐하면 항상 상대 동태를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 수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을 좀 늦춰줘 봤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는데 나중에도 이제 보니까 결국 사람 수가 차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광장에서 우리가 그 우파 집회가 좌파 집회보다 많다라고 언론에서도 다뤄줄 정도였으니까 저는 뭐 굉장히 이거는 아주 의미 있는 반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광장은 언제나 좌파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파들이 가져왔다. 자유우파 시민들이 가져왔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좌파들이 했던 승리방정식, 광장에서 집회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이 선동하고 그걸 다시 정관계나 이런 데서 받아서 결정하는 이 구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번에 분쇄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집회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창에 CIA 신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그게 이렇습니다. 지금 이 한 보름 전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사실 보름 전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여의도 집회할 때 나왔을 때 제가 그 집회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사실은 이 탄핵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데 K-팝을 틀어주니까 그 응원봉 들고 그때 마침 수능이 끝나고 또 이번 주는 또 이제 대학교도 다 방학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CIA 신고 이 사태가 터지면서 이 CIA 신고 사태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천조국 판행이라는 파란 눈을 가진 미국 여성 유튜버가 있습니다. 뭐 구독자 수는 적은데 남편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 두 사람이서 만드는 이 유튜버인데 여기서 미국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CIA에 신고하는 방법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네. 그래서 이스타 비자가 막 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니까 이 집회 현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탄핵 찬성파들은. 왜냐하면 미국에 교환학생 가야 되는데 미국에 출장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간단치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적대적인
어떤 SNS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건 다 디지털 흔적으로 남거든요. 그 CIA 국장이 또 그 미 의회에 나와서 증언한 동영상도 또 유튜브에 보면 있어요. 그 뭐냐면 요즘은 정보 수집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사진 올리고 SNS 계정에 다 올리기 때문에 CIA가 너무 쉽게 정보 수집을 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본인이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흔적은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미국의 적대적이다. 또는 9.11 테러처럼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너무 당연하죠. 외국에서 예. 대한민국에 적대시하는 발언이나 언행을 한 사람을 우리가 입국할 때 거절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아주 당연합니다. 또 어찌어찌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이 혹시 들어와서 나쁜 짓 할까봐 감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일 엄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예.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맞아면 합리적인 비판을 해도 중국 들어갈 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CIA는 그 부분을 주목하고 주시하죠. 예. 그리고 그건 실제적으로 작동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뭐죠? 그 무슨 가수가 예, 뭐 예. 저기 뭐 성결제했다고 예. 그러다가 뭐 국밥 잽싸게 다 성결제. 내리고 막 다 내리고 그랬다면서요. 난리죠. 예. 그 아이유 가수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에 뭐 아이유가 솔직히 뭐 저 민주당을 지지하든 뭐 탄핵 찬성을 지지하든 그거는 개인 생각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왜 선결제를 하냐 이거예요. 빵집, 커피집, 국밥집 여의도에 그 선결제 그 기획사에서 하는 바람에 마치 자기가 그 탄핵 찬성파 집회 세력을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이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9.11 테러 때 그때 미국이 그런 테러의 징후를 첩보를 다 받았습니다. 네. 첩보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첩보 가치를 낮게 보다가 9.11 테러를 당했다. 이런 그 반성적인 고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런 그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일단 네. 입국부터 차단을 하는 거예요. 음. 입국부터 차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게 CIA 그 신고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저게 정말 작동이 되나? 내가 그 생각을 저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작동이 됩니다. CIA는 작동이 되고 그 신고가 그래서 제가 페이북에도 올렸던 게 작동되는 걸 제가 확인한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올렸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는 참 그 좌파들이 가진 위선인데 맨날 미국 욕하고 반미라고 하고 그러면서 미국 못 들어갈까봐 혹시 집회를 참가를 안 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자식들은 다 미국에 또 보내고 다 뭐 다 미국에 해도 뭐. 유학 보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미국에 입국을 못 한다는 거는 미국에 입국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괌이나 사이판처럼 미국령에 입국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예. 미국이 그 관련한 정보를 자기의 그런 동맹국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우리가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예, 뭐 예. 영국, 호주 이런데 전부 공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에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솔직히 미국을 못 가는 건 세계 어디를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예. 네. 어차피 이번에 뭐 탄핵 소추안 1차 안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되는 이유가 그 반북, 반중, 반러시아를 했기 때문에 적대시했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친북, 친중, 친러 세력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여행을 하시든지 러시아로 여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미국 들어갈 생각은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제 남태령이 뚫렸다 이렇게 해서 다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뭐 분노하고 흥분하고 뭐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남태령 소식을 어제 오후에 듣고 이거 그러니까 지금 종북 주사파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그리고 정권 탈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트랙터도 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트랙터들을 쫙 끌고 나왔던 모양인데 그런 장면을 아마 종북 주사파 극좌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는 증거로 막 이제 보도하고 그럴 텐데 이거 더 널리 알려야 된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 나라가.
그것을 아주 이 실험적으로 잘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이제 경찰이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극좌파들의 협박에 무릎 꿇은 거죠. 예. 원영수 변호사. 제가 볼 때는 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태령이 어딥니까? 수방사가 있잖아요. 그 수방사 고개 남태령 고갯길을 그냥 그 트랙터가 정말 뭐 집회를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그 트랙터 보니까 완전 새 거고 그리고 그 구호나 이런 것들도 정말 이게 정치적인 구호로 많이 이렇게 도배가 돼 있는 그 트랙터가 수방사가 있는 남태령 고개를 넘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심지어 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란 획책이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한남대교를 넘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태가 진정이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라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탄핵 뭐 어떤 내란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질서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책임자는 반드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책해야 됩니다. 그 불법 집회 현장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 광고하면서 이름들을 냈어요. 그리고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찾아가서 거의 뭐 꾸러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해갖고서 경찰이 그 저지선을 풀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것들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마치 공신록에 이름이라도 올릴 것처럼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네. 설명하면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여론조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탄핵이 되고 민주당 정권이 되고 네. 뭐 바람이 불기 전에 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처럼 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절대. 제가 그 말씀 분명하게 드리고 그리고 네. 만약에 지금 그 이 탄핵의 전국이 벗어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제2의 건국을 그냥 수사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생각으로 각계각층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곳곳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트랙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트랙터가 사실 농사 짓던 트랙터 아닙니다. 농사 짓는 트랙터가 완전히 이거 신상처럼 깨끗하잖아요. 이 트랙터는 창고에 보관돼 있던 게 지금 나온 것인데 이 트랙터를 사실은 전라남도 지자체 등이 자기들이 구매를 한 거예요. 누구 주려고? 북한 주려고. 문재인 때 2019년 그 농민대회 하면서 이 트랙터를 북한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트랙터는 아시는 것처럼 군용 물자로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의해서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갔죠. 못 갔는데 이게 창고에 박혀 있던 게 지금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데 그럼 이걸 누가 끄집어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트랙터가 2019년 처음에 이제 이 언론에 보도되고 했을 때 종북 좌파 계열 신문사 뭐 자주시보나 뭐 통일뉴스 최재형이 관여한 통일뉴스 이런 데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그걸 네. 보시면은 구호들이 다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트랙터 몰고 나온 세력이 단순한 농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농민들이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 갈아엎자는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군경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경찰청 직무대행이 어떤 근거로 이 트랙터가 서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놔뒀는지 이걸 좀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일은 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 남태령 넘어오기 전에 네. 그 앞에서 한 20여 시간 대치하면서 집회가 열렸는데 이 집회도 집회 신고된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유튜브에 지금 막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 인민증 있잖아요. 공민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소위 말해서 한국 학생들로 보이는데 이 아이들이 괜찮다면서 환호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생들 맞습니까? 왜 남의 나라 대통령 탄핵 찬성에 중국인이 나서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중국 가서 시진핑 나가라고 하면 그거 됩니까?
아니 저도 어제 사실은 남태령도 갔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상황이 어떤 건지 한번 좀 저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잘 막고 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뚫려가지고 지금 한남대교를 갔다 관절 갔다 이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경찰이 그거를 당황스럽더라고요. 밀려서 뚫린 게 아니에요. 그냥 풀어준 거거든.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그 정상적인 나라가 운영이 돼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트랙터 완전히 새 트랙터고 정말 농번기에 쓰이는 그런 트랙터도 아니고 지금 겨울인데 그리고 그 구호도 뭐 아까 이상한 구호들 막 많이 있는데 이런 게 반복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탄핵당하고 민주당 정권하에 지금 그 민주당 치하가 되면 이게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뭐 아무런 질서가 없는 거예요. 무정부죠. 무정부 무질서의 사회가 정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냐?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여기서 탄핵도 저지하고 정권 또 다시 이렇게 그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그런 입장으로 정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지금 일부 언론이 내란 수계 막 이렇게 함부로들 써제끼다가 내란 혐의 이렇게 용어를 살짝 바꿨어요. 그렇게 바꾸고 보도하는 언론들이 조금씩 한두 개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광화문 집회 그러면 이 언론들은 그냥 탄핵 집회를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제가 논평하면서 이거 언론이 쫄기 시작했다. 아 이거 이러다가 탄핵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우리 큰일 나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밑자락을 깔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또 제가 아까 141원에서 전해드렸는 정론 일침에서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국면이 확 바뀔 거다라고 하는 미국 쪽에서의 계속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언론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법조인들이나 그런 뭐 형사학자 교수들이나 다수설이에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종편 나가가지고 다수설이라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상대 민주당 측 패널에서 막 뭐 이상한 이야기 하시던데 아니 이게 국헌분란의 목적이 있냐 그리고 이게 폭동이냐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게 그게 뭐가 내란죄냐 자 비상계엄한 거 가지고 지금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게 내란 수계였고 뭐 이런 이야기 계속 하는데 그때도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가 내란죄였고 심지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조차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아니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었다고요.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했으면 그건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야. 왜? 대통령이 했으니까. 그거를 전두환 대통령이나 그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 그러니 그때 장군이 했다 그러니 야 그거는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내란죄 법리가 구성이 된 거. 한 번 또 비상계엄을 가지고 대통령이 내란죄로 포섭이 된 전례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된다? 그거를 막 그러니까 드라마 많이 보고 뭐 서울에 보고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법조인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러면 언론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학적인 부분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짚어주고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짚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저는 그 보아라고 하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거기 뉴스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국내 정관계나 아니면 그 지식인층 또 언론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뭐냐면 미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그 언론 매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최측근이 VOA의 책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개적인 건 조심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서 과연 정말 이게 그 납득이 되는 움직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월에 취임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뭐 그게 내정 간섭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란이라고 하면은 찬탈할 대상 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찬탈할 대상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자체가 국헌인데
그러니까 이 내란죄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네.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언론의 동향을 보면은 사실은 이게 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언론들이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발 빼고 소리냐면, 있죠. 예, 네.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소위 말해서 각 언론사 사이부 데스크들이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정치부는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 동향을 받겠지만 사회부 쪽의 동향을 받아보니 이거 잘못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탄핵 심판하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추가로 임명 안 한다고 버텨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만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언론이 지금 보면은 오늘도 사실은 동아일보 기사가 아주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동아중앙이 특히 동아 기사 보면은 남태령 대첩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아니 선동 기사를 써요. 선동 기사를. 그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선동 기사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조는 지금 조중동부터 발을 빼고 있다. 그래요. 공기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합이 그 어쨌든 광화문 탄핵 저지 우리 자유파 집회와 저쪽에 그 허접한 그 정부 극좌파 동원 집회를 어쨌든 비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특히 지상파들도 8년 전에는 아예 생중계를 했습니다. 현장에 그냥 카메라 대놓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못해요. 아니, 저는 뭐 여기서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동안의 그 미국의 태도가 좀 솔직히 이야기라면 뜨뜻미지근했다고 저는 봐요. 무슨 말이냐? 네. 아니 중국은 지금 그 아까 중국인이 와가지고 연단에 가가지고 연설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자유우파 쪽을 자유우파 진영을 공격하는 의심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그러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데 미국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아니 뭐 도와달라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게 좀 힘이 좀 돼주고 비비는 언덕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미국도 제대로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이 계기로 분명하게 미국도 입장을 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자유대한민국 다 넘어가요. 그게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면 그건 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그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제 전 뭐 국무부 관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국의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미군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뭐 전쟁이 나든 위기 상황이 나든 주한미군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그널을 내기 시작했죠. 네. 그게 아마 트럼프 정부로 이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원영수 변호사.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 나가셔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외쳐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는 그런 광장의 힘이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바꿀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만 더 애를 써주시고 저도 그리고 우리 고성국 TV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힘을 내시면 반드시 어려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이영풍 대표. 자유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피를 흘리기도 했고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인권과 뭐 양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그냥 그저 주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한데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광화문 200만 집회는 바로 그걸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이다. 뭐 전국에서 KTX 타고 버스 타고 다 올라오셔가지고 손에 악수하고 이 탄핵 반대를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이 기세에서 벌써 꺾어버렸다. 좌파 세력들, 탄핵 찬성파 세력들 꺾어버렸다. 그래서 이런 트랙터 난동 같은 이슈를 만들어낸다. 좌익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할 일은
다음 주 토요일 또 집회가 있잖아요. 계속 나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한 목소리 한 목소리 얹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 토요일도 탄핵 저지를 위한 광화문 국민대 혁명 집회가 있습니다. 저희 고성구 TV도 코리아나 호텔 앞에 고성구 TV 텐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아미고 회원들이 모두 결집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괴담버스터스 이영풍 대표, 이영풍 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원영섭 변호사, 원영섭 TV도 여러분들 구독 좀 꼭 챙겨 주시고요.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